근데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또 어떤 종목들을 차트가 좀 깨지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들고 가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원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원칙,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 원칙은요, 지금은 Nice stock. 안녕하세요. 나이스스탁 주식의 정석 위정석 전문가입니다. 제가 딱 일주일 전에 방송 관심주로 추천을 드렸던 디알텍 오늘 5월 22일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빠져도 덜 빠지고 올라올 때는 또 강하게 올라온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네, 오늘은 이 디알텍 상승 요인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반등장에서 포트 관리하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주목해야 될 종목들, 제 관심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분들, 매수 매도를 받아보실 분들은요, 문자로 숫자 7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디알텍 상승 원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클래시스 상승 요인을 이제 한 번 더 이제 분석을 드리면서 의료기기 관련주로 해서 GTG 웰리스, 그리고 휴비츠, 그리고 디알텍, 네, 이렇게 딱 세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의료기기 쪽 관련주들은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제 정책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은 제가 이제 3월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이 세 종목 다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GTG 웰리스 같은 경우는 방송 이후로도 오늘까지 꾸준히 사모펀드랑 투신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휴비츠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크게 시세는 없지만 그래도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상한가 마감한 디알텍 같은 경우 한번 상승 요인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오늘 나온 이슈입니다. 정확하고 덜 아픈 유방암 조기 진단 기술 개발해서 이제 이슈가 나왔고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직간접 엑스레이 디텍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유일하게 디알텍에서만 생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진단 통증을 줄이고 검진율을 개선한 새로운 유방암 진단기기가 나온다. 그래서 22일 한국전기연구원 전기의료기기 연구센터 최영욱 박사팀은 국가과학기술연구의 사업을 통해서 이 3차원 융합 영상 유방암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서울 아산병원의 소규모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때 같이 개발을 했던 연구소들 전기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원, 가천대 아산병원, 그리고 3차원 유방암 진단기기 제조업체인 디알텍, 이렇게 연구를 같이 하고 이 기술은 디알텍이 이전을 받아서 상품화를 준비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서양인과 비교해서 작고 치밀한 유방 조직을 가진 한국 여성 환자의 경우 기존 X선 유방 촬영술보다 유방암 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기존의 촬영 기술과 달리 방사선과 근적 개선을 사용한 3차원 융합 단층 영상으로 관찰해 진단 효율을 높였다. 이런 이제 개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알텍이 이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상품화를 추진을 한다는 내용이죠. 디알텍은 3차원 유방암 진단 X선 영상 검출기 제작 전문 기업이다. 연구팀은 기술 이전을 통해 유방암 진단기기 시장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목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내용이죠. 전 세계적인 유방암 진단기기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그 중에서 3차원 유방암 진단기기 시장 규모, 이제 디알텍에서 제조를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제조를 하는 3차원 유방암 진단기기 시장, 요게 이제 4,350억 원 정도 해서 전체 진단기기 시장에서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제 호재가 나왔습니다. 디알텍 간단하게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메인 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호재가 나왔던 유방암 진단기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겼다. 일단은 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고, 이번에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진보된 기술로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일단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디알텍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도 보시면은 제가 아마 요때 이제 추천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딱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요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쌍바닥으로 일단은 다지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시장이 낙폭이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어요, 이 종목도. 그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영향을 받고, 사실 웬만한 종목이면은 이제 시장이 빠지면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는 적어도 이제 개인들의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좀 낙폭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은 보였는데 일단은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 지지를 받고서 오늘 이슈와 함께 강하게 급등이 이제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까지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뭐 간단하게 디알텍 상한가 상승 요인을 한번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아직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꼭 설정을 해주시고 지나가 주시고요. 저랑 같이 이런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 매매를 하실 분들은 영상에 보이는 연락처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회원님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디알텍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종가로는 여기 보면은 그래도 이평선 지지를 종가 기준으로는 해줬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보시면 뭐 장중에는 뭐 특별히 뭐 메이저 세력들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에 뭐 매수세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평선을 두 번 연속 이탈하고 뭐 전일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이제 개인들은 일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들을 버틸 수가 없어요. 일단은 뭐 손절하고 봅니다. 이런데. 그런데 손절하고 나면 꼭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이평선들 이제 밀집 구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보면은 일단은 좀 저항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뚫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매물이 나오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하면서 손실을 확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시장에 있는 상당수 종목들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되는 종목들이 신저가 부근까지 밀려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아마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신저가 부근에 적어도 뭐 연중 신저가라든지 이렇게 신저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시장이 좀 반등하려는 이제 시그널을 조금씩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종목들도 이제 다시 반등은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보이면서 이제 종목들도 좀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차트를 올려놨던 그런 세력들도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냥 다 털고 그냥 다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오는 건 아니고 진짜 그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강하게 갈 수 있는 놈들만, 그런 종목들만 이제 또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또 어떤 종목들을 차트가 좀 깨지는, 이런 디알텍처럼 차트가 좀 깨지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들고 가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원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원칙,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 원칙은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계좌에는 약간의 손실이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있는 종목인가, 장기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급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제 성장성이 있는 종목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최근에는 회원님들 이제 종목 갖고 계신 것들을 이제 들어봤을 때 절대 오래 들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종목들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 현대제철입니다. 물론 이제 바닥권이죠. 바닥권이긴 한데 이거를 이렇게 짧게 보지 마시고 일봉 차트도 뭐 중요하지만 주봉이나 월봉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게 4만원대, 4만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뭐 이제 신저가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한창 잘 나갈 때는 이제 14만원대까지 이제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 이때가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그러니까 2008, 9년도에 우리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이제 리먼 브로더스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좀 반등을 또 강하게 했잖아요. 그 시기 때 이렇게 굉장한 슈팅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때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이거를 아직도 갖고 있으면은 과연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때는 이제 한창 경기가 살아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이런 실적도 당연히 항상 호실적이 나오겠죠. 기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호실적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강하게 이제 슈팅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 현대제철이 그런 모멘텀이 있을까요? 저는 그건 좀 의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10만원대 이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 또 현대제철 같은 이런 중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세가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실적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이 4만원대 있는 주식에서 지금 이제 4만원대 있는 종목이 이제 10만원대까지 가려면은 2.5배, 350% 정도가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매출도 그만큼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매출이, 이 현대제철이 지금 상황에서 2.5배 정도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또 지금 글로벌 경기 자체가 약간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현대제철이 그런 모멘텀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KT입니다. 두 번째 종목. 자, 그리고 이 종목이랑 또 한국전력, 이 종목이랑 이렇게 한국전력.
자,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제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를 하면서 좀 자본시장에 이렇게 IPO를 하면서 이렇게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이죠. 뭐 KT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기업이 됐죠. 어쨌든 자, 이런 KT 같은 종목들 이때 이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이때는 이동통신이 또 활발하게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동통신, 이제 핸드폰을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갖게 되고 그러면서 또 민영화도 되고 그런 강력한 이제 모멘텀이 있던 시기입니다. 뭐 KT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는 아예 이제 한국통신 시절에는 국가에서 이제 통신 자체를 이제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던 회사니까 상당한 이 시장 지배력이 있는 거죠. 무조건 이 회사가 아니면은 한국 내에서 뭐 통신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독점성이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왔죠. 근데 지금 보세요. 아무리 뭐 PBR 0.5 완전 저평가 주식입니다. 이 PBR만 갖고 따지면은 멀쩡한 회사로 이제 취급을 받으려면은 2배가 당연히 가야 돼요. 지금 27,000원인데 당연히 5만원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이 가치평가로만 봤을 때는. 근데 이 종목이 수년째 이 PBR 1을 못 넘기죠. 계속해서 뭐 0.5, 0.4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냐? 더 이상 여기서 실적이 더 급증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통신사 자체도 예전에는 뭐 한국통신 혼자서 다 해먹었지만 지금은 SKT, 뭐 LGU 플러스, 뭐 알뜰폰 사업자들까지 뭐 계속해서 뭐 늘어나려고 한다. 뭐 그런다면은 시장 파이 자체도 뭐 더 커지기 어렵고 그다음에 그 시장 안에서도 경쟁력을 이 마켓 쉐어링을 더 크게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종목은 반등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도 지금 PBR이 0.2입니다. 굉장히 싼 정상적인 가치를 평가를 받으려면은 5배가 올라야 돼요. 지금 25,000원인데 12만원대까지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전고점 63,000원을 뚫고서도 2배를 더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과연 한국전력이 그럴 모멘텀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무리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종목이고 이제 코스피에서 뭐 10등 내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은 아직도 정부의 이 전기요금 정책에 휘둘리는 그런 종목이 아무리 이 독점적으로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실적을 늘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이런 종목들도 물론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죠. 이렇게도 이제 중간중간 오르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간중으로 이제 이평선 타고 올라가는 반등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할 겁니다. 근데 과연 이런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이제 보유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의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반등이 조금씩 나올 때 조금씩 잘라서 정리를 해나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산업의 파이가 더 커지기 어렵고 종목 역시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시스템 반도체, 뭐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이런 성장주들 위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런 성장주들은 지금 당장은 실적이 적더라도 나중에 특히 뭐 바이오 같은 경우 특히 강한 폭등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이 파이프라인 하나가 성공이 됐을 때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이제 대폭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장주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 특히 지금 이런 경기 사이클이 뭐 저금리로 계속해서 나가는 이런 시점에서는 이런 성장주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이제 지금 주가가 고점인지 바닥권인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장주를 위주로 일단은 포트를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지나치게 고점에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많이 많죠. 블록들까지 있으면서 주가가 어제 또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이제 시총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블록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화요일날 이제 거의 뭐 한 7, 8% 정도 급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장중에는 이제 9%까지 낙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들 만약에 이때가 이제 18년도 초입니다. 작년 재작년 한창 이제 바이오 폭등기를 이끌었던 종목인데 이때 만약에 막차를 타고 특히 또 이런 구간에서 뭐 갭으로 떴다 이건 더 간다 이러면서 이때 막 매수를 하시고 이랬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물려있는 종목들, 자, 그리고 또 이거보다 이전에 있었던 뭐 영진약품, 자, 영진약품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5,800원대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15,000원, 진짜 심하신 분들은 요때 이제 19,000원, 거의 뭐 상한가 부근까지 클 때, 요때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정말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렇게 너무 고점에서 사게 되면은 아무리 이게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이제 비중을 축소를 해나가시는 게 맞고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제 디알텍이라든지 그리고 휴비츠 그리고 BTG 웰니스, 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다 비슷합니다. 이제 고점이 아니고요. 저점에서 머리를 두는 구간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 등락폭이 있는 테마주들 뭐 이런 거를 타셔도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최근에 이제 히토리오 테마주들을 추천을 드렸어요. 이제 체험하시는 분들 말고 이제 저희 VIP 회원님들께 제가 이제 최근에 히토리오 테마주들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티플렉스랑 헤인 이렇게 두 종목을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이런 테마주들 얼마나 장중에 등락폭이 심합니까? 이제 그냥 5%는 기본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 사자마자 이거 뭐 빠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막 문의를 주시고 그랬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티플렉스를 33% 먹고 나왔습니다. 이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티플렉스를 제가 요때 추천을 드렸어요. 요때 추천을 드려가지고 원래 2,50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 등락이 있다 보니까 바로 추천을 하고서 2,6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550원까지는 높여서 사셔도 된다. 어차피 더 가니까 그냥 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가가 2,500원 이렇게 이제 밀리니까 뭐 사자마자 한 2%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 다음날 이제 시초가가 이제 2,400원대, 2,450원 뭐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사자마자 빠지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보세요. 이 종목이 이게 바닥권에 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거를 이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격대로 다시 오기 힘든 가격대에서 우리가 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사시면은 저희는 일단은 뭐 요거를 이제 3,400원에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더 하시기보다는 그냥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급등 테마주들, 이제 등락폭이 상당한 이런 종목들도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들고 가시면은 걱정이 안 된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3%더 먹고 말고 뭐 요 정도 차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냐, 그리고 이 종목이 지나치게 고점인지 아닌지, 요거를 이렇게 딱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을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이제 계좌에 있는 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쉽지 않은 시장도 버텨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장에서 여러분의 계좌도 조금씩 빛이 보이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DR텍 상승 요인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반등장에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원칙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설정을 해주시고, 저와 같이 이런 종목들, 조정장에도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영상에 보이는 연락처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